여러분들 혹시 비싼 리프팅 받고 여러 가지 비싼 안티에이징 화장품 바르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조금 제한적인 경우가 많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부에 겉만 지금 신경 쓰고 있다면 이 겉물의 속은 좀 무너지고 있는데 겉에 페인트 칠만 열심히 하는 꼴일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의 얼굴은 속에서 일부 부분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뼈의 특정 부분이 흡수되고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큰 비용 없이 영양제 하나로 또는 생활습관 교정으로서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보다 이런 것들을 잘 교정했을 때 노화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고 그 피부를 잡아주는 인대 조직이 약해지니까 얼굴이 축 처지고 지방의 특정 부분이 어느 부위는 좀 빠지고 어떤 부분은 쌓이니까 나이가 들어서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울세라도 하고 뭐 바이올렛을 맞아서 특정 부위의 지방을 조금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제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자, 가장 바깥에 피부 진피층이 있죠. 그 밑에 지방층이 있고 그 지방층 안에는 피부를 잡아주는 인대 레티나 큐티스라고 인대 조직이 있죠. 조금 더 밑으로 가면 근육층이 있고 그 근육층에서 큰 줄기 같은 인대 조직, 리테인 리가먼트라고 하는 지지인대 큰 줄기가 있고 이것이 바로 뼈에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모래에 지으면 안 되겠죠. 단단한 흙 위에 지어야 될 텐데 이 부드러운 연부 조직 가장 밑에 있는 이 뼈가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흡수되게 되고 그 흡수가 되게 되면 얼굴이 특정 부위가 꺼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얼굴이 처져 보이게 됩니다. 이런 얼굴뼈 부분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맨델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얼굴뼈는 노화가 되면서 특정 부위가 쑥쑥 들어가 버리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두개골에서 눈 있는 부분의 구멍이 점차 넓어지고 그럼으로써 눈이 쓱 들어가 보이고 얼굴에 피곤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팔자 부위 근처에 있는 이런 상악골 부위가 후퇴하면서 팔자주름이 조금 깊게 패이게 보이고요. 턱선 자체도 썸뼈가 좀 짧아지면서 이 부분이 좀 흡수되면서 심술보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런 지지대가 무너지니까 그 위에 있는 살들도 같이 주르륵 무너지게 되죠. 즉 이런 기초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울세라 써마지를 받는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말 들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아니 뭐 선생님 얼굴이 뭐 피부가 안 좋으면 레이저 받아서 피부 콜라겐 늘리고 얼굴이 처지면 지지인데 울세라에 자극해서 뭐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뼈를 갖다가 어떻게 뭐 이식할 수도 없고 뼈를 운동시킬 수도 없고 그럼 굳이 저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정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같은 물질을 써서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쉽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미리 우리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렇게 흡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정도의 실천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뼈에 콘크리트를 쌓아가십시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복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얼굴뼈에 콘크리트를 다지는 겁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초공사인데요. 우리가 칼슘을 먹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이때 우리가 비타민 D와 K를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D는 파골세포라고 하는 뼈를 깎는 세포를 직접 때려잡는 약은 아니지만 부족해지면 부갑성선 호르몬을 자극해서 뼈를 깎아내는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충분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골 흡수 속도를 늦추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보통 하루에 먹어야 되는 용량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00에서 4000 인터내셔널 유니트 정도 복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울프의 법칙입니다. 뼈도 운동을 해야지 녹지 않습니다. 자, 울프의 법칙이 뭐냐면은 우리 뼈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면, 즉 압력을 받지 않게 되면 이 뼈가 서서히 밀도가 약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술을 했어요. 너무 심해서 기부술을 2달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으면서 뼈에 압력을 주지 않게 되고 그러면 2달 있다가 기부술을 풀면 뼈는 붙어 있겠지만 뼈 안에 있는 밀도가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즉 우리 뼈는 어느 정도의 압력과
이게 땡기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음식을 좋아하는데 우동 같은 것만 좋아하고 두번 먹고 이렇게 해서 치아를 움직일 때 이 압력이 적게 되면 치아를 통해서 상악골과 하악골에 있는 압력이 덜 받게 되고, 이것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유지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뼈 흡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질긴 오징어를 매일 질겅질겅 씹으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이 좋겠죠.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씹는 버릇이 있다면 어느 정도 단단함이 있는 음식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 씹는 그 운동에 의해서 근육, 인대, 뼈까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줘서 골 흡수도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줘야지 턱뼈와 골격근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울프 법칙과 비슷하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좀 나이가 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바쁘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빨이 빠지게 되면 그쪽 부분에 우리가 음식을 잘 안 씹게 되고 그 충분한 압력이 치아와 얼굴뼈에 가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뼈에 압력이 덜 가해지면 그 부분에 골 흡수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내가 치아가 문제가 있거나 뭐 충치도 마찬가지겠죠. 치아가 문제가 있어서 강하게 씹는 힘이 약해진다. 그렇다면 충치를 빨리 치료받으시고, 이빨이 빠졌다면 빨리 임플란트 받아서 잘 씹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단백질을 의외로 잘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저희 모친이 좀 그러신데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집에서 항상 보면 그냥 흰 쌀밥에 김치에 나물 같은 것만 드시는데, 특히 이제 나이가 30, 40, 50대 되다 보면 단백질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골격근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골격근이 튼튼해야지만 그 골격근 움직임에 따른 얼굴에 어느 정도 뼈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 자체도 뼈 형성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채식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본인의 체중의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면 됩니다. 내 몸무게가 6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60g 정도는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단순히 얼굴뼈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 논문에 의하면 전체적인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얼굴뼈의 흡수도도 빨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일단은 움직이는, 몸 전체를 움직이는 행위도 해야 되겠고, 또 칼슘도 잘 섭취해야 되겠고, 아까 말했던 비타민 D, 비타민 K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선 정도라면 골다공증 예방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복용해서도 뼈가 흡수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골다공증이 전신적으로 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상태를 계속 10년 이상 유지하면 얼굴 뼈 흡수도 높아져서 사람이 더 늙어 보일 수 있으니까, 전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얼굴이 좀 더 생생하고 건강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골다공증은 적극적으로 치료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 논문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건데, 얼굴 마사지를 좀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 뼈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골 흡수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사지를 통해서, 그런데 단 여기서는 우리가 근육 마사지가 아니죠. 이런 횡적인 마사지가 아니라 뼈 쪽에 이렇게 90도로 압력을 줘서 꾹꾹 눌러주는, 뼈에 어느 정도 어떤 눌림 압력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마사지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뼈에 압력을 줘서 골 흡수도 늦춰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살짝 누르는 자체가 근육의 어떤 긴장감도 감소시키고, 또 혈류량도 높아지게 되고 전신적인 얼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압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엠페이스, 엔진 리프팅과처럼 얼굴에 패치를 붙이고 그 EMS를 통해서 근육을 1초에 수백 번 진동을 주고, 그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건 뼈에 결국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그럼으로써 뼈의 골 흡수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쪽 부분을 꾹꾹 한 5분 정도 누르면서 90도로 뼈에 압력을 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 D, 비타민 K를 챙겨 먹기, 잘 씹기, 수직으로 지압하기, 정말 돈이 많이 드리는가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이 10년 뒤에 여러분 얼굴을 결정합니다.
이미 뼈 손실이 많이 진행돼서 고민 있는 분들은 피부과적인 골격 지지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오늘 말씀드린 기초부터 꼭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 안의 기초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안티에이징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